장장 200년 동안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이기심을 바탕으로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주류경제학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까?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까? 우리 인류는 7,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험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최후동적 게임 이론을 통해서요. 우리 인류는요, 이 자본주의의 300년을 지나오면서도 나에게 10,000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면 기꺼이 내 옆에 사람에게 절반에 가까운 소득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협동과 연대의 유전자를 심장에 품은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헬리엘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요, 행복경제학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에게 벗이 돼주고 동지가 돼줄 때 서로 행복하기까지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이 헛된 이데올로기를 박살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촬영이 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름을 빼겠습니다. 실명을 빼고 나중에 꺼지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한 그 정당 지역구 행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지역구의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지역구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 촛불 집회 현장일 때 저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그 앞선 강사들이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들이 학교 같은 거를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강사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봤더니 문재인 당대표, 뭐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강사도 격이 맞아야죠. 제가 그런데 가면 앞선 분들하고 이게 앞선 분들에 대한 예절이 아니잖아요. 정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5번 거절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안 가고 싶었으나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강의를 마치고 그 분이 전직 국회의원 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후다닥 뛰어나오시더니 마이크를 탁 뺏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수습을 하세요. 이완배 기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너무 해결 방법이 과격하셔서 꼭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과격한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들으시는 분들 조금 마음을 순화하시고 막 수습을 하시더라고요. 나 옆에 있는데 너 옆에 보조시 있는데 막 옆에서 수습을 내가 나간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간 다음에 뻘쭘하게 내가 옆에 있는데 제 강의 내용을 막 수습을 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판단을 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국회의원이 보기에, 전직 국회의원이 보기에 과연 황급히 뛰쳐나와서 마이크를 빼앗고 수습을 해야 될 정도로 과격한 이야기인지 듣고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를 수조 안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어리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안에 갇혀있는 우리 정어리들 중에는 나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가족도 있습니다. 내 가족의 친구도 있고 내 친구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조 안에 메기가 한 마리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냐? 빨리 튀어라. 남들보다 더 빨리 도망쳐야 살 길이 생길 것이다. 빨리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인류 보편의 상식에 맞습니까? 내 가족이 죽건, 내 친구가 죽건, 내 가족의 친구가 죽건, 내 친구의 가족이 죽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헤엄쳐서 와 나는 살았다 라고 기뻐하는 게 인류 보편의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요. 네? 제가 그 위치에 있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다른 정어리들 손을 잡고 저 매기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과격합니까? 네. 이게 비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겠다고 튀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둘째 날이 됐는데 다시 매기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는 저 매기를 물어뜯어 죽여버릴 겁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다시 매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쭈 이거 봐라. 와 끝이 없다는 얘기죠.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몰아내도 다시 내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역시 정어리들과 손을 잡고 매기를 물어뜯어 죽인 다음에 수조를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과격합니까? 제가 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중에서 돈을 많이 받는 분들, 특히 공무원분들, 공기업 이런 분들,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분들 앞에 가면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동지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동지들은 오늘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동지들은 내가 어깨 버젓한 중산층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앞만 쳐다보기 때문에 진실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길에 뒤를 쳐다보면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지들, 제 생각은요, 우리가 오늘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에 뿌리내렸던 자본주의 110년의 역사에는 수많은 우리 동료들의 산더미 같은 즐비한 시체를 밟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부상당해 죽이고 아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산더미 같은 시체 속에 내 가족이 있다면요, 내 친구가 있다면요, 우린 기꺼이 그 시스템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시체를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송곳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기가 없는 드라마여서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근데 마트 노동자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분들이시죠. 저는 사실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원작이 웹툰인데 네이버에 가보면 웹툰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기덕 작가의 그 웹툰을 저는 봤는데요. 그 웹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모였는데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시죠. 한 젊은 노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노동자는 이 마트에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잠깐 머무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랑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 한다고 있는데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발언을 탁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경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가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쿨하게 경쟁에서 진 사람답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찌질하게 투쟁을 하느니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때 그 웹툰의 주인공이 구고신이라는 노동운동가 노무사인데요. 그 구고신 노무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패배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벌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경쟁하듯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경쟁에서 패배한 패자들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조금 평범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좀 평범한 겁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좀 평범한 겁니다. 어쩌면 남들 평균만큼 빨리 움직이는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요? 그냥 좀 느리게 움직이는 몸을 갖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단지 그냥 조금 평범할 뿐인데 어쩌면 남들만큼 빨리 헤엄치는 몸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 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목숨을 내놔라. 라고요. 왜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죽기 싫은데요. 왜 간대모가 목숨을 내놔야 되죠? 라고 반문하면 들리는 대답은 이거입니다. 느리잖아, 새끼야, 너는. 경쟁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잖아. 네가 죽어야 세상이 더 발전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7,000년 동안 함께 손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남들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겁니까? 우리 주변에 좀 느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류는 늘 기꺼이 다가가서 괜찮아. 그냥 평범한 거야. 기죽지 마. 그냥 조금 느리게 태어났을 뿐이야. 같이 살자. 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경쟁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된다는 이 허무맹랑한 미신이 확산되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동료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의 죽음 역시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이유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시민의식과 의지에 높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돕고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의 어떠한 약자와 소수들의 투쟁에도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 소수의 외롭고 고난한 투쟁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내가 거기에 있지 않지만 어쩌면 10년이 지나면 내 자식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어깨 펴. 그냥 좀 평범한 거야. 함께 살자. 하고 손을 잡고 다시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잡으면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협동조합이든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소수의 약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 저는 이 세상이 누구나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길고 지루했던 강의를 따뜻하고 환한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